에볼 바카라로 3억이 순식간에 사라진 날, 가게 3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단 하루도 편히 숨 돌릴 틈 없이 일에 매달려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그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는 형이었습니다. 어라 형, 웬일이야? 하고 묻자 형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동생 뭐 하나 해서 와봤지. 나야 뭐 맨날 똑같지 하고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형이 오늘 가게 끝나고 술 한잔 사줄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속으로 웬일이지 싶었습니다. 늘 돈 없다고 투덜거리던 형이 먼저 술을 산다고 나서다니 뭔가 이상했죠. 가게 일을 마치고 약속대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형은 메뉴판을 밀어주며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묻자 형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넘어갈 때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크게 돈을 먹었어. 순간 저는 속으로 또 토토 같은 거 했나 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도박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박을 경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도박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에 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형이 또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땄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에볼루션 바카라 화면이었습니다. 봐라, 이거 간단해. 9에 가까운 숫자가 이기는 거야. 어제 10만원 걸었다가 250만원 먹었다니까. 형은 신나게 떠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알 수 없는 충동이 제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형, 나도 가입 좀 해줘. 심심할 때 해볼 만하겠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최악의 선택.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은 흔쾌히 저를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그것도 완전 메이저급이라는 K로 시작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만 걸었습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먹으면 바로 환전하고 5만원만 벌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장사에서 5만원 벌려면 진짜 허리 휘도록 일해야 하는데 버튼 몇 번 눌러서 쉽게 벌리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도박의 맛이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큰 패배를 맛봤습니다. 50만원을 잃자 처음으로 분노 베팅이라는 게 터져나왔습니다. 100만원을 충전하고 50만원씩 베팅했죠. 운 좋게 복구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간 버린 거 보상이라도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더, 100만원 더. 그러다 결국 전율 같은 손떨림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제 안에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200만원을 입금했을 땐 통장에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바카라는 아니다 싶어 룰렛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날은 운 좋게 먹었고 안심하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씻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오늘도 한판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00만원 입금, 100만원 베팅.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님에게 쏟던 친절이 점점 사라지고 도박이 주는 흥분에 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 심심하면 100만원, 200만원씩 입금하고 베팅했습니다. 죽으면 2배, 또 2배. 먹으면 멈췄지만 그 멈춤조차 잠시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통장 잔고는 어느새 2억 5천만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액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액수였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볼까? 돈놀이? 투자? 이런 상상에 빠져 현실 감각이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이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새벽 술자리를 마치고 기분 좋게 100만원 입금 후 잠깐 즐기려다 연속으로 200, 400, 800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아니야, 2번만 연속으로 먹으면 되라며 1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먹었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3000만원 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러나 아침이 되자
또다시 머릿속에서 한 방 더라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1,000만 원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1,000만 원씩 입금하고 한 방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또 죽고 복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3억 가까이 있던 돈이 이제는 4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데 씻으면서도 머릿속엔 3천만 원 빵 생각뿐이었습니다. 3번만 먹으면 반은 복구한다. 뇌가 계속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씻다 말고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화면을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니터에는 차갑게 입금하세요라는 검은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출근해서도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결국 벤츠 AMG를 팔아 현금을 받아 결제했었습니다. 남은 4천만 원도 그날 밤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출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등급 1등급이었던 제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희 돈 좀 써달라. 예전엔 대출받아 술집 하다 망한 기억 때문에 거부감이 컸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마저 사라져갔습니다. 국밥에 소주를 마시며 글을 쓰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은행원이었고 장인어른은 은행 임원으로 권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장사하며 단속이나 행정처분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목이 펴지고 어깨가 올라가는 세상이 내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은행에서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입금을 하러 갔다가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사장님네는 꾸준하시네요 하고 말을 걸어왔고 그 모습에 초라한 저는 농담으로 응수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부러 입출 금기를 두고 그녀 창구로만 가면서 작은 대화들을 쌓아갔고 그렇게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억과 삶이 도박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판 돈까지 오릭나고 눈에 뵈는 게 없던 시절 술에 취해 인터넷에서 마틴을 알아내고 이 방법이면 무조건 이긴다는 착각 속에서 마이너스 통장 1억까지 만들어버린 제 자신. 1,000만 원 빵, 억 단위 베팅. 잠깐의 환희 뒤에는 끝없는 나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제발 검은 화면만 안 뜨기를 기도하던 순간 결국은 검은 화면. 입금하세요. 그 차가운 문구가 제 인생을 집어삼켰습니다. 빅금액별 인생 난이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말 뼈 때리는 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바로 빅금액별 인생 난이도. 단순히 금액만 늘어날 뿐인데 그 안에 담긴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빚 500만 원. 이건 사실 어디 가서 빚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용돈 수준입니다. 학생도 방학 때 알바 열심히 하면 채울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누가 이 정도로 힘들다고 징징거린다면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됩니다. 빚 1천만 원. 이제 슬슬 빚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군대 한 번 더 다녀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 딱 감고 노동으로 버티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 다만 도박이나 한탕 심리에 빠져서 쉽게 벌려다 보니 고통스러운 거지.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결국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빚이 3천만 원에 도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징징거려도 인정해줄 만한 단계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갚으려면 꽤 버거운 금액이고 만약 20대 중반에 이런 빚을 떠안게 되면 청춘은 날아갑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가고 비싼 옷 사고 문화생활 즐길 때 당신은 그런 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갚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영원부터니까 현타가 크게 오죠. 그래도 포기할 거 포기하고 살면 어떻게든 생활은 이어갑니다. 이제 빚 5천만 원. 이쯤 되면 누구든 빚 얘기 꺼내도 고개 끄덕여 줄 겁니다. 3천만 원의 강화판이라고 보면 되죠. 갚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년. 30대가 돼도 결코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인생이 남들보다 여러모로 늦어지고 꼬일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망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운 구간. 하지만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억대 빚 1억 원에 들어서면 이제는 단순히 늦어진다 수준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정도는 노동력만으로 갚을 수는 있어요.
다만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건 청춘과 배우자, 연애, 결혼, 가정, 이런 건 사치가 돼버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혼자 중년의 시간을 보낼 자유는 있겠죠. 하지만 행복은 확실히 남들보다 멀어집니다. 빚 3억. 여긴 거의 끝입니다.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해도 답이 없는 단계. 빚이 1억인 사람은 청년이 중년이 될 무렵에 그래도 오른 연봉 덕분에 새 출발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억은 중년이 되어도 여전히 갚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노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라도 힘든 금액인데 일반인이라면 이번 생은 반쯤은 날아갔다고 봐야 해요. 이쯤 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더 낫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빚 5억 이상. 이건 그냥 답이 없습니다. 노동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안 된다면 그땐 그냥 하던 도박이나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노력해봤자 퇴직할 때까지 갚아도 아슬아슬합니다. 둘째, 어차피 답이 없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한탕이나 노려라.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글쓴이의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5억 이상은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금액이 커질수록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와 희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결국 빚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 게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인생을 집어삼키죠.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직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빚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작은 빚이라도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도박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빚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 난이도를 바꿔버리는 지름길이니까요. 3년간 1억 3천을 잃은 내 도박 연대기. 저는 올해 34, 구미에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인생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3년 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도박의 길이 제 모든 걸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으니까요.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제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는 20살부터 이미 토토, 바카라, 온라인 포커 같은 도박에 깊이 빠져 살던 놈이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돈 좀 빌려달라, 죽고 싶다, 인생이 끝났다, 늘 하소연만 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하소연을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울산에서 제법 큰 횟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여유롭게 자라왔고 또 양산에서 고깃집까지 운영하던 녀석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도박으로만 날린 돈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빚을 모두 그의 어머니가 갚아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준 돈마저 절반은 대부업체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도박으로 날려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이젠 정말 끝장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놈은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고깃집도 문 닫았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 구미에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고. 차비도 없으니 5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제 집에서 신세를 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순간 사실은 딱 잘라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5만 원을 보내주고 그날 밤 직접 구미역까지 픽업까지 해왔습니다. 기숙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기에 일자리만 구하면 금방 나가겠지 하고 허락을 해준 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첫 단추였죠. 그 친구는 제 방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좀 써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인터넷 방송 피망포커 매니저 일을 하는데 복사글 몇 개 치면 월 20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라도 도박이랑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그래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그놈이 도박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카드 한 장, 베팅 하나에 울고 웃는 모습.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포커 머니가 실제 현금처럼 사고 팔린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냐라고. 그러자 그 친구는 미안하다며 바로 컴퓨터를 끄더군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그는 프로농구 중계를 보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모비스와 오리온 경기였는데
현대가 꼭 이겨야 한다며 난리더군요. 야, 너 토토했냐? 돈 없다며? 하고 물으니 어제 제가 준 차비에서 남은 돈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였죠. 저는 조금씩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 온라인 바카라를 켰습니다. 모니터를 가리고 제발 풀을 외치더니 진짜 마치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20만 원을 만들더니 제게 5만 원 갚을게. 입금해줄까? 하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5만 원은 저에게 송금하고 남은 5만 원으로는 너도 한번 해봐라. 그냥 홀짝이야. 50%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권유했습니다. 그게 제 첫 배팅이었습니다. 최소 금액은 5천 원. 처음엔 풀에 걸었는데 틀렸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연속 3번이나 틀리더니 딜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말했죠. 야, 이 여자는 무조건 첩하는 뱅이다. 반신반의하며 1만 5천 원을 뱅에 걸었는데 정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묘한 짜릿함이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결국 첫날은 5만 원을 다 잃었습니다. 에이, 안 한다 하고 일어서려는데 그놈이 다시 꼬드겼습니다. 야, 네 5만 원 내 5만 원에서 10만 원 올인 가자. 결국 저는 또 넘어가 버렸고 다행히 본전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본전만 찾았는데도 머릿속은 이상하게 흥분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맛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출근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계속 배팅. 잠깐의 손해가 나도 마지막 올인해서 이기면 본전. 그 맛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죠. 결국 3일 만에 80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제 뇌는 완전히 다른 회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제게 말했습니다. 야, 내 아이디 계속 쓰지 말고 너도 가입해. 결국 저는 직접 가입을 했고 그게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그게 같은 새끼는 서울 쪽에서 돈 더 주는 노가다 자리가 났다며 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저 혼자였죠. 혼자가 되고 나니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눈 뜨자마자 배팅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는 귀신같이 반대만 나오는 겁니다. 8 잡으면 상대는 9, 9 잡으면 타이, 7 잡으면 8. 30분 만에 여태 딴 돈 18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래, 본전만 치면 된다. 진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100만 원 충전, 올인패. 200만 원 충전, 올인패. 300만 원 충전, 올인패. 500만 원 충전, 올인패. 40분 만에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미친놈이다. 나는 병신이다. 그 돈,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렇게 자책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결국 적금을 깼습니다. 5년 동안 모은 3,500만 원짜리 적금. 1,000만 원만 복구하고 나가자. 진짜 딱 1,000만 원만 그렇게 다짐했지만 결과는 아시죠? 단 1시간 만에 3,500만 원 전액이 증발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3,800원. 담배 한 갑도 못 사는 돈.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천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진 그날, 저는 이틀 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 핑계를 대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분노로 가득했죠. 왜 고액으로 걸 때마다 반대로만 나오는 거지? 인터넷을 찾아보니 온라인 바카라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아, 이건 조작이다. 나는 당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친구에 대한 분노로 번졌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였던 게 아닐까? 내가 잃은 금액의 일부를 그놈이 먹은 게 아닐까? 이런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과 저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쏟아냈습니다. 집에 있던 칼이 자꾸 눈에 밟히고 저 새끼만 아니었어도라는 원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친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베팅한 거잖아.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이었죠. 선택은 분명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연락을 끊고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분노에서 자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머릿속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아직도
늙은 몸으로 일손을 놓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신발, 옷, 밥 한 끼까지도 최저가만 찾아다니며 모은 돈이었죠. 짜장면 5,000원도 아까워서 홀식당 가서 2,000원 아끼던 제가 단 몇 시간 만에 수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적금 깨고 5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진 순간 눈물이 아니라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당 7만원, 잃은 돈은 4,500만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꼬박 2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뇌가 고장 나버린 저는 또다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러쉬앤캐시 같은 대부업 광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답이다. 내가 다시 일어설 길은 이거다. 그렇게 저는 3천만원 대출을 받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따라줬습니다. 100만원 충전해서 수십만원 따고 300만원 따고 500만원 따고 어느 순간 이게 운명의 날인가 싶을 정도로 연속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했죠. 3시간 만에 3천만원 전액이 증발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제는 잃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감각. 이미 중독의 끝이었죠. 그 뒤로 저는 술에 의지했습니다. 매일같이 마셨습니다. 집안 가득 쌓인 빈 술병들. 신발장에도 베란다에도 술병이 넘쳐났습니다. 이상하게 술병을 모으는 게 습관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병을 주워가는 할머니를 보고 집에 있던 술병을 몽땅 들였습니다.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몇 번이고 오가며 술병을 담아가는 걸 보고 제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몸까지 무너졌습니다. 변이 검게 변하더니 병원에 가보니 장과 위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혈까지 하며 겨우 살아났습니다. 병원비조차 없어서 5개월 할부로 겨우 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술을 끊고 운동을 하고 도박 생각이 나면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단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늘 방심한 순간 찾아옵니다. 어느 날 술을 조금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대리운전 광고인 줄 알았는데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워버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10만원만 해볼까? 그 한 번이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했습니다. 잃어도 큰 타격이 없으니 마음이 느슨해졌죠. 그런데 차곡차곡 모이던 돈이 어느새 200만원이 되자 저는 또 그 옛날의 환상에 빠졌습니다. 결국 다 날리고 모아둔 돈 300까지 날리고 또다시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600만원. 그것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진짜 중독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박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읽기 위해,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 에필로그. 3년 동안 잃은 돈은 1억 3천만원. 그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수건거리에 목을 맸다가 그게 부러져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행운의 상징이라 생각하며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단순히 내 돈만 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주변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2번 다시 도박은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단도 성공합시다. 엄마 미안해. 강원랜드에서 아파트 날렸습니다. 일부 악마의 성, 첫 잭팟.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도 갈 곳도 없어 그저 조용히 제 도박 인생을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의 남자, 아들 둘을 둔 외벌이 가장입니다. 낮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밤에는 빚을 갚기 위해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만 벌써 6년째 새벽 공기를 매일 들이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제 꿈은 법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노력보다는 게으름이 앞섰고 대학은 갔지만 취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건 수학학원 강사로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싶던 그 시절, 마음 한켠엔 늘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하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의경으로 다녀왔습니다. 제대한 뒤엔 의경 동기 중 한 친구를 따라 경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강남 가자던 그 친구는
결국 합격해서 지금은 경위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필기 시험에서 매번 커트라인에 걸려 떨어졌습니다. 그 시절엔 한 끗 차이가 이렇게 인생을 갈라놓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28쯤부터 저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돈 축내가며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았고 장안동 나이트를 들락거리며 오늘은 홈런 한 번 치겠지 하는 헛된 기대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술이 아니면 여자, 여자가 아니면 술. 그게 제 전부였고 인생의 낙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놈이 보드를 타러 가자며 제안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사부. 그때는 막 스키장이 새로 생겨 시설이 최고라며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보드를 타던 저녁 친구놈이 야 한번 구경이나 가자며 이끌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가보는 카지노. 바로 그 악마의 성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영화에서 보던 그 화려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공기, 사람의 치이는 통로, 소음과 욕설, 그리고 퀴퀴한 돈 냄새. 이게 카지노야? 실망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생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엔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와 별것 아닌 일로 크게 싸운 날, 그날따라 세상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바빴고 혼자 있는 게 미칠 듯이 싫었습니다. 결국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머리에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몸은 이미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린 듯 38국도를 갈아타 악마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정확히 4월 29일이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한산했습니다. 영화처럼 조용했고 드디어 내가 꿈꾸던 카지노 같았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 이 기계 저 기계에 돈을 넣으며 밥을 줬습니다. 그렇게 50만 원쯤 잃고 새벽 4시 반쯤 됐을 때 제 앞에 기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라 총각, 잭팟 나왔어잉. 네? 잭팟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직원이 와서 축하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100만 수표로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금 떼고 받으니 대략 3,200만 원.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옆자리 아저씨는 계속 나 뽀찌 줘야지? 알지? 하며 귀에 속삭였죠. 그렇게 도박의 도자도 모르던 제가 13년 전 그 새벽 마약 주사를 맞듯이 도박의 쾌락에 맞아버렸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과 현금 70만 원 정도. 그리고 그중 절반을 순식간에 뜯겼습니다. 아저씨가 뽀찌라며 가져갔고 남은 돈은 주차장에서 구걸하던 70대 노인이 차비 좀 달라 하기에 또 줘버렸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정신은 혼미했습니다. 도망치듯 카지노를 빠져나와 주차장에 나왔는데 놀랍게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월이 코앞인데도 하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더군요. 그때의 제 에마 96년식 아반떼에 타서 엔진을 걸고 흩날리는 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동이 트던 그 새벽 38국도는 꽃길 같았습니다. 세상이 제 것 같았고 저는 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넌 인생 끝났어, 이 새끼야. 그때의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2,500만 원이라는 돈. 20대 후반의 저에겐 2억 5천만 원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저는 어머니께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적금 깨서 모은 돈이에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그때는 죄책감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적금 통장 해약했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린 바로 MT를 갔고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돈이란 게 정말 무섭더군요. 그때는 여친과 싸워서 홧김에 간 건데 결국 그 싸움 덕에 잭팟이 터졌으니 2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도 돈도 세상도 다 얻은 기분이었죠. 남은 2천만 원, 그때의 저에겐 미래의 씨앗이자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사라지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저는 매일같이 강원도 사북으로 향했습니다. 출입일수를 채우며 마약 같은 쾌감에 빠졌습니다. 기계의 패턴을 익히고
보너스 타이밍을 외우고 잭팟을 기다렸습니다. 그 2천만 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마음에는 우울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오면 기계 소리가 들렸고 눈을 감으면 보너스 휠이 도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빚이란 걸 모르던 제가 처음으로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신한카드 9% 이자 24개월 1,000만 원. 이 정도면 다시 잭팟 한 번이면 값지. 그렇게 또 갔다가 2달 만에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인생에서 자살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스쳤습니다. 2부 은인의 조언, 그리고 3년의 정지. 새벽 6시쯤 빈 슬롯머신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도 감정도 희망도 다 비워진 채였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분이 제 옆에 다가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많이 잃었나? 몇 살이야? 어디 사나? 저는 기운도 없었고 입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만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 노신사분은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저기 상황실 가서 정지 신청해.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내 말 듣고 지금이라도 정지해. 나중에 고맙다고 하게 될 거야. 젊은 사람이 이런 데 다니면 못 써. 어서 가서 정지하고 와. 나도 서울 사니까 정지하고 오면 같이 올라가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는데도 그 말만은 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지해라. 그 한 문장이 마치 제 영혼을 붙잡는 듯 했죠.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상황실이라는 곳에 들어가 이것저것 서류를 쓰고 도박 중단을 신청했습니다. 정지를 완료하자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6만 원 드릴게요. 귀향여비입니다. 손에 들린 6만 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의 짧고도 뜨거웠던 카지노 중독을 마무리했습니다. 노신사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를 자신의 에쿠스 차량에 태워주셨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산들과 하늘, 그리고 자꾸만 머리를 때리듯 스며드는 후에 3시간여를 달리는 동안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난 중소기업 하는 사람일세. 나도 옛날에 이런 곳 다녀봤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미칠 때가 있어. 근데 젊은이, 그걸 오래 두면 인생이 썩는다. 도박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을 죽여. 그때의 저는 멍했지만 그 말이 심장 어딘가에 깊게 박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개포동 근처에서 내릴 때 그분은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 2장을 함께 주셨죠. 일자리 필요하면 나한테 와. 월급은 적을 거야. 그래도 차근차근 배우고 성실히 살 자신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그때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진짜 은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3년 뒤 저는 그 은인을 배신하게 됩니다. 정지를 걸고 나니 처음엔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금단 증상이 오더군요.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슬롯머신의 소리, 그 찰나의 희열, 잭팟이 터질 때의 불빛. 내가 왜 그 노신사 꼬임에 넘어가 정지를 했을까?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잃은 돈보다 다시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마치 팔이 잘려나간 사람처럼 그 공간이 나를 부르고 있었죠. 매일같이 상상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보너스 휠이 맞아 떨어질 때의 불빛, 당첨 화면의 숫자들.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꿈에서 들렸고 출근해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급성 도박 중독의 금단 증상이라는 걸요. 사람은 마약보다도 도박을 끊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잃은 돈을 되찾으려는 욕망, 다시 한 번만 성공하겠다는 망상이 머릿속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제게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체념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은 지 넉 달. 그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팟이 터졌을 때의 쾌감은 제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빛깔, 그 순간의 박수 소리. 도박의 무서움은 바로 그겁니다. 패배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승리의 쾌감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과 타협하며 겉보기엔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났고 대리로 승진도 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래,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땀 흘려 번 돈으로 외식도 하고 저축도 하고 아이 바라보며 버티는 거. 이게 진짜 사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무너진 길을 한번 지나면 그 길을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길의 냄새가 기억납니다. 3부 3년 해제, 다시 열린 지옥문. 시간은 흐르고 정지기간 3년이 끝났습니다. 광복절이 지나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 띠볼에 3년이 다 됐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참았는지 스스로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출입정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제 발은 다시 사북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하려면 교육을 3번 받아야 한다는군요. 그것도 사북 현지에서만. 뭐 이런 미친 규정이 다 있나? 속으로 욕을 하며 회사를 조퇴하고 아프다고 핑계대며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렇게 3번의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날 심리상담 강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박 중독이 상당히 심합니다. 정지 끝나자마자 바로 오는 것만 봐도 그래요. 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막을 순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 출입하면 100% 후회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중독자라고? 3년을 참은 내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남 얘기나 하는 당신이 뭘 알아? 네, 조심히 하겠습니다. 해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의 모건 프리먼이 가석방 도장을 받던 장면처럼 묘한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해제 도장이 찍히고 사북의 하늘은 너무나도 파랬습니다. 그 파란 하늘 아래에서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 새끼들아. 마치 3년 동안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들어선 악마의 성.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드로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땐 빚도 없었고 아내 모르게 모아둔 비자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난번 카드론 1000만 원 복수는 하겠지.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성도, 슬롯머신도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돈 5만 원이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100만 원은 어느새 10만 원으로 줄었고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려고 3년을 참았나?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쭉 비어있는 기계 열대쯤 연결된 자리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딱 5만 원만 하자. 이거 잃으면 그냥 돌아가자. 한숨을 내쉬며 5만 원을 넣고 무심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너스가 터졌습니다. 1번, 2번, 3번 연타가 터지며 5만 원이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러는구나, 이 자식들. 그렇게 중얼거리며 버튼을 또 눌렀는데 기계가 멈췄습니다. 뭐야, 이거 또 고장인가? 그 순간 회원카드 투입구에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잭팟 390만 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야, 이게 같은 놈들, 져야지. 그럼 3년 만에 왔는데. 입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3년 만에 첫 출정. 100만 원을 잃을 뻔했던 저는 300만 원을 따냈습니다. 돌아오는 38국도의 풍경은 또다시 꽃길이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다시 세상을 정복한 사람처럼. 사부 잭팟 이후에 오만한 재출정과 사북의 저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3년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모든 게 환하게 느껴졌죠. 잠시 후 친정에 가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데리러 갈게.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 열이 좀 나서 내일 저녁에 오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일 오라고?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자유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도 괜찮아? 딴 돈이잖아. 지갑 속엔 200만 원이 들어있었고 마음은 더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엔 부담 없이 놀아보자. 밤 12시쯤 다시 도착한 사부 카지노.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돗대기 시장. 맞다. 토요일은 이렇지 완전 꽉 찼네. 내가 깜빡했구나. 도저히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결국 입장료만 날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사북 시내로 나왔습니다.
그래, 뭐라도 먹자. 개천가에 있는 순댓국집에 들어가 순댓국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국물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 내려가자 그동안 쌓인 긴장감이 확 풀렸습니다. 술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이슬이 두 병이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배가 따뜻해지고 얼굴에 피가 도는 느낌, 그 익숙한 감각이 돌아오자 오늘은 그냥 자자. 그렇게 생각하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는데 이응미음이라는 휘황찬란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층짜리 건물, 간판엔 형형색색의 조명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기가 그곳인가? 술 기운에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쉬자. 어차피 딴 돈인데. 그렇게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 락커에 옷을 넣고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받은 방에 들어가자 예상대로였습니다. 욕탕에 침대가 있고 안으로 들어오던 사람은 40대 초중반쯤 되는 아주머니. 배가 약간 나왔지만 옷차림은 야시시했습니다. 오빠 오빠 하며 다가오는 그 모습이 참 어색했습니다. 참나 이게 뭐하는 짓이냐?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지만 낯선 도시, 외로움, 취기, 그리고 딴 돈이라는 이상한 면죄부가 제 이성을 천천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좋은 기분이라기보단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지압을 받고 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11시쯤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 이제 카지노 올라가야지. 급히 양치하고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임당 36장, 18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슈킹 당했구나. 직감이었습니다. 급히 카운터로 내려가 따졌습니다. 제 돈이 없어졌어요. CCTV 좀 확인해주세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근무자 다 퇴근했습니다. 락커엔 CCTV가 없습니다. 직원은 관리 때문에 드나듭니다. 고객님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할 수는 없어요. 벽을 보니 조그맣게 써 있었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글씨를 보는데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술 처먹고 계획에도 없던 짓을 했으니 벌 받는 거지. 그날 오후 2시 아내를 데리러 가야 했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마의 성에 다시 갈 기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에 올라타 38국도를 따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도 지옥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딴 300만 원, 다시 200만 원이 사라진 순간 이건 도둑질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 스스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러는 걸까? 오부 끝없는 재발, 그리고 1000만 원의 추락. 시간이 흘러 아내가 여수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창 모임 다녀올게.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또 흔들렸습니다. 남은 돈은 이미 다 흩어졌고 손엔 8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 저는 다시 회사에 개뻥을 시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허위 진단서를 끊고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오후 또다시 사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10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오늘은 조심하자. 무리하지 말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쯤. 객장은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3시간 만에 1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악몽 같은 연쇄가 시작됐습니다. 비자금 통장에 남은 500만 원도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게임은 시카고 북오브라라는 멀티머신이었습니다. 한 판 한 판이 제 통장 잔고를 갉아먹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 6시 폐장 시간이 되었을 때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절망했습니다. 12시간 만에 600이 증발했어. 숨이 막혔습니다. 기계가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단 2,000원짜리 베팅 한 번에 수백, 수천이 움직이는 세상. 로또보다 어렵고 마약보다 중독적이었습니다. 폐장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속에서 저는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카지노 셔틀버스였습니다. 공짜로 태워준다는 말에 몸을 맡겼습니다. 고안 시내에 내리자 눈앞에 모텔이 보였습니다. 거기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은 뜨거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오전 11시 또다시 무료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객장에 들어가 음료수로 허기를 달래고 점심시간이 되자 콤프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또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현금 서비스 받자. 반만이라도 복구하자.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밧줄을 다시 끊었습니다. 200만 원을 현금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 객장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자리도 없고 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낯선 기계 하나에 앉았습니다. 에이, 다 비슷하지 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오후 6시도 되기 전에 또 전멸. 허허, 1000만 원이네, 이제. 그날 밤 다시 2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자 지갑은 비었습니다. 그때는 슬퍼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구나. 몸은 차갑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230km를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서 있는 대리운전 아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아동까지요. 얼마죠? 사장님, 30만 원입니다. 차비도 드려야 해서 25만 원만 주세요.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판단력은 마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출발해요. 그렇게 25만 원짜리 대리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리기사님은 50대 중반쯤 됐습니다. 차를 몰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카지노 다녀봤어. 아파트 몇 채 날렸지. 근데 다시 살아보려고 이렇게 대리한다네. 젊은 게 무기야?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말이었지만 그날의 저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가지로 뜯고 또 도박 얘기하는구나. 속으론 욕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지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단 1박 2일 만에 100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의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모든 게 짜증났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를 반복했고 가족에게 괜히 화를 냈습니다. 무기력, 분노, 후회, 그리고 공허. 그것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육부 어머니를 속여 만든 3천만 원의 비극과 다시 열린 지옥문. 시간이 흘러 도박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8월 해제 이후 연말까지 약 20번 넘게 출정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잃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파워드림론이라는 대출을 받았고 그 금액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연말까지 사북을 드나들며 전부 날렸습니다. 연봉 2800짜리 중소기업 대리에게 4000만 원의 빚은 재앙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세상이 회색이었고 숨을 쉬는 것도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참 어리석습니다. 그때조차도 저는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놈의 기계, 이번엔 내가 이겨보겠다. 이길 돈은 없지만 마음속에선 계속 불타올랐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새해의 소망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일상은 무미건조했고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도박 중독자들이 저지르는 그 선택. 부모님 찬스. 저 역시 그 금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한적한 일요일 오후, 저는 일산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남편 없이 저와 누나를 키워오신 분. 늙고 주름진 손으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지켜온 분. 중산동에 24평짜리 오래된 아파트. 대출도 없이 평생 성실히 사신 그 소중한 보금자리. 그 어머니께 저는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엄마, 회사에 자금 사고가 났어. 내 실수로 3000만 원을 물어줘야 해. 엄마한텐 말하지 말아줘. 거짓이었죠. 뻔히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세한 내막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네 통장에 돈 넣어놨다. 담보대출 좀 받았어. 잘 해결하고 기죽지 말고 일해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회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분 동안 울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박에 미쳐서 이제는 어머니한테까지 사기를 치냐?
이 개 같은 놈아, 왜 사냐, 왜 태어났냐? 스스로를 수십 번 욕했습니다. 저는 나름 인서울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공계였지만 반에서 10등 안엔 늘 들었고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군대는 의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시절은 잊을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남들처럼 맞았습니다. 상경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맞았고 따귀에 고막이 나가고 가슴을 맞아 과호흡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은 이렇게 맞다가도 죽는구나. 하지만 웃긴 건 나중에 저도 고참이 되자 똑같이 패더군요. 그게 군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소한 자존심을 짓밟는 따기만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나름의 선이었습니다. 의경 생활을 하며 경찰들이 부러웠습니다. 공무원이라 철밥통이고 형사들은 멋져 보였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있고 노후도 보장되는 직업. 그래서 전역 후에 경찰 시험을 준비했죠. 하지만 동기놈은 합격하고 저는 연애에 빠져 공부를 놓았습니다. 시험 대신 여친과 모텔 대실이나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그 여친입니다. 지금도 속궁한 만큼은 천생연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여친, 지금의 아내와는 주 1회는 꼭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유일한 끈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경찰이 됐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건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겨울의 끝, 2월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기쳐서 만든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친정으로 요양을 갔습니다. 그 한 달의 공백, 그건 제게 지옥행 티켓이었습니다. 회사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팀장님,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병가 좀 내고 싶습니다. 팀장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해도 좋습니다라며 버티자 결국 2주의 무급휴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출장이다라며 뻥을 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이런 말이 울렸습니다. 자, 이게 같은 악마의 성아. 이번엔 내가 너를 무너뜨린다. 38국도를 따라 사북으로 가는 길, 저는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모든 걸 되찾는다. 겨울이었고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사북으로 가는 길이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순백의 눈, 그 위를 달리는 내 차.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땀에 젖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제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늘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심이다. 그게 저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향했습니다. 일주일만 머물자. 스키 시즌이 끝나 성수기가 아니라 일주일 숙박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자고 여유있게 딸 돈 따자. 무이자 6개월로 결제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반신욕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인생 바꾼다. 물 위에 비친 제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불길했습니다. 이 돈의 반만 따자. 그러면 엄마한테 갚을 수 있다. 그날 객실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침구는 하얗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왜 그동안 이런 곳에서 앉았을까?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이 호텔이 제 인생의 무덤이 될 줄은. 밤이 되어 신한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몸풀기다. 카지노로 들어서며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다이사이 테이블. 딜러가 주사위를 굴리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뒤에서 10분쯤 관찰했습니다. 손은 10이야, 대는 11 이상. 트리플은 허당. 베팅은 30만 원까지. 금세 룰을 익혔습니다. 10만 원을 딜러에게 건넸습니다. 딜러가 노란 칩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 10,000원짜리 바꿔달라 했는데 그래, 한 번에 가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남자는 되지. 그렇게 10만 원을 던졌습니다. 주사위가 돌고 멈췄습니다. 트리플. 에이, 첫 판부터 이게 뭐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시 10만 원을 바꾸고 던졌습니다. 결국 1시간 만에 100만 원은 사라졌습니다. 지갑을 비워 객실로 올라왔습니다. 역시 나답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 허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돈이 녹아내렸습니다. 다이사이, 룰렛, 슬롯. 결국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호텔은 남은 숙박을 포기하고 체크아웃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7부 도박으로 무너진 가족과 두 번째 정지. 그날 이후의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내는 아기 기저귀를 살 때마다 쿠폰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끼려고 애썼습니다. 마트 특가 문자를 기다리고 달걀 한 판도 세일날에만 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감정이 마비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일산의 그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매일 콩나물 몇 가닥 넣은 국과 김치 한 접시로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제가 손주들과 함께 찾아가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내셨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따뜻한 손으로 만든 밥을 먹으며 또 사북으로 향할 궁리를 했습니다. 그게 도박 중독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돈의 크고 작음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건 단순한 감각마비가 아니라 인간성의 붕괴였습니다. 10,000원을 넣고 50,000원을 던지고 100,000원을 쏟아붓고 300,000원을 패대기 치며 그저 버튼만 누르는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심장이 뛰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까 질까의 확률 게임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나갔습니다. 도박꾼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었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늘 피로했고 늘 예민했습니다. 퇴근 후 술 한 잔에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운이 없는 거야. 이번엔 이길 수 있어. 그 생각이 저를 또다시 사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룰렛, 블랙잭, 그리고 바카라까지 손을 댔습니다. 카지노의 꽃이라 불리는 게임. 그 세계에 발을 들이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미 어머니의 아파트는 80%까지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자 마지막 재산이었는데 그것마저 제 욕심에 물들었습니다. 거기에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 지인 찬스까지. 도박꾼들이 가는 모든 길을 저는 다 밟았습니다. 누가 봐도 끝장이었죠. 룰렛을 돌릴 때였습니다. 저는 꽃밭을 깔았고 연속 7번이 맞아떨어졌습니다. 500만 원이 순식간에 생겼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죠. 드디어 복수했다. 그 감정은 단 30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11연속으로 틀렸습니다. 딴 500만 원에 500만 원의 손실이 더해졌습니다. 한순간에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룰렛의 꽃밭은 결국 민둥산이 된다. 그 말이 그때 처음 와닿았습니다. 블랙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원랜드 특유의 방송이 흘러나오며 테이블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딜러라도 된 듯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카드 하나를 받으면 옆에서 이런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걸 왜 받아요? 그게 베이직이에요? 강냉룰도 몰라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치는 건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한 노신사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 친구. 그렇게 칠 거면 파카라지. 블랙잭은 그러면 안 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칠 수 없는 겁니까? 그 노신사는 더 격앙됐습니다. 야, 이 친구야. 네가 그렇게 치면 다른 사람들 다 피해본다. 내가 교수야. 자네보다 배울 만큼 배웠어. 그렇게 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저는 그때 차분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베이직이란 것도 확률일 뿐입니다. 제 선택이 다른 사람 결과를 미리 안다고 누가 보장하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핏보스가 달려왔습니다. 경고드립니다. 테이블에서 언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경고를 먹고 블랙잭을 접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만 잃은 게 아니구나. 인간관계도 자존심도 다 잃었구나. 그 후 저는 바카라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자신 있었죠. 확률상 반반이다. 이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딸 때의 쾌감은 짧았고 잃을 때의 고통은 길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출입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누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조용히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5년의 도박을 마무리했습니다. 3억 가까운 돈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도박이라는 건 결국 한 사람의 시간을, 돈을, 영혼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후회만 남습니다. 팔부 후회, 그리고 단도의 다짐. 시간이 지나도 도박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입정지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무엇을 얻었는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신뢰, 어머니의 노후, 제 건강, 제 시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도 단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박은 절대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저는 너무 비싼 값에 배웠습니다. 처음엔 복수심이었고, 나중엔 습관이었고, 끝에는 의식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길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고, 질 때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둘 사이, 딸 때와 질 때 사이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습니다. 아직 다 갚진 못했지만 이제는 손에 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아들들이 자는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빠는 절대 다시 안 간다. 두 번째 출입정지를 하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사북당을 밟는 날, 그날 나는 내 손으로 내 생을 끝내겠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정지도 풀지 않았고 그 길은 다시 밟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교훈을 주려 쓴 게 아닙니다. 그저 한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도박에 빠지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버텼는지 솔직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도박은 돈을 잃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정지는 패배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이긴 선택입니다. 언젠가 도박설 2부를 쓰게 된다면 그건 마카오와 마닐라에서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겠죠. 못나고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오랜만에 마음이 조용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볼루션 딜러와의 대화,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순히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에볼루션 바카라에서 어느 순간 프리미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5,000원으로 시작했죠. 그 작은 돈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엔 최소 베팅 100만원, 최대 2,000만원이 걸리는 금색 프리미엄 테이블에 앉아있던 겁니다. 딜러는 은빛이 섞인 금색 드레스를 입고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곳은 유저가 직접 베팅을 걸어야 딜이 시작되는 곳. 사람도 많지 않아 채팅을 치면 마치 전화방처럼 딜러가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처음엔 가볍게 플레이어의 100만원, 플레이어 8 뱅커 0, 승리. 딜러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플레이어의 200만원, 플레이어 9 뱅커 8, 또 승리. 이번엔 딜러가 엄지를 들어올리며 축하해주더군요. 욕심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베팅, 플레이어의 500만원. 카드가 열리고 플레이어는 간신히 1, 뱅커는 0. 간신히 또 이겼습니다. 딜러가 고개를 젓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겼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니야, 지금 이 딜러가 나한테 운을 주고 있어. 확신에 차서 저는 플레이어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결과는 플레이어 8 기분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뱅커가 내추럴 후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 순간 눈이 돌았습니다. 딜러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뱅커의 1,000만원, 패배. 다시 뱅커의 1,000만원, 패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엔 무조건이다. 뱅커의 2,000만원, 플레이어 6 뱅커 5, 또 패배. 그렇게 연속으로 9번을 졌습니다. 단 5분 만에 제 손에 있던 돈 1억 2천만원이 증발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딜러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축하해주던 얼굴이 제가 연패에 분노하며 몰아넣을 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에 모든 걸 잃었을 땐 마치 한심하다는 듯 바뀌어가는 그 얼굴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끝내 딜러는 이렇게 말했죠.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미 제 계좌에는 0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에볼루션으로 바카라로 돈 잃고 BMW에서 마티즈로 1.4억을 딴 기쁨, 그리고 단 3주 만에 빚 5천으로 추락한 절망의 기록.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죠. 30만 원을 충전해 1000만 원을 만들고 500 충전해서 5000 환전, 다시 1000 충전으로 5000을 환전했습니다. 그렇게 30으로 시작한 돈이 단 하루 만에 1억 500만 원이 된 겁니다. 게다가 롤링 콤프까지 이길 정산으로 들어와서 느낌 가는 대로 베팅했더니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콤프로 받은 걸로만 3500을 환전했고 결국 하루 만에 1.4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 건가? 그 순간만큼은 지금껏 잃었던 기억 따위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1.4억이 있다는 그 기분, 말 그대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으로 BMW GT를 7,500에 현금으로 사버렸습니다. 이제 도박하지 말자. 이대로 먹튀하자. 마음을 굳혔던 것도 잠시. 차를 받고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다시 바카라가 제 머릿속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죠. 30만만 충전해서 시간이나 때우자. 5만원씩만 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입금하고 들어가니 손가락은 바로 올인을 눌러버리더군요. 30만원 올인주, 분해서 200재충 올인주, 500충 올인주, 어느새 730만원이 날아가자 그 전날 1.4억을 땄다는 사실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오로지 잃은 730을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결국 1000충, 2000충, 계속 올인 20분 만에 3730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은 돌아갔고 손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 7천에서 3천만 원 남았을 때 또다시 충전. 하지만 그 사이트는 환전 조건이 300% 롤링 충족이라 먹고 지고 반복하다가 결국 1시간 만에 올인이 났습니다. 벽을 치며 욕을 하고 제 자신을 원망했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날 분노와 허무함에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키캐피탈에서 연 11.7% 이율로 3천을 받았는데 돈이 들어오자마자 5분 만에 올인. 다시 1000충, 한판 만에 올인. 3천이 채 10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웰캐피탈에 전화해서 8천 대환 대출까지 진행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막고 남은 5천을 받았는데 역시나 2천, 3천 베팅으로 1시간 만에 모두 증발.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 건 대출 원리금이었습니다. 월 162만원, 84개월을 갚아야 하는 현실. 차는 BMW GT였지만 타고 다닐 용기도 사라져 결국 중고차로 팔기로 했습니다. 결국 6천에 팔고도 2천이 모자라 신용대출까지 4천을 받아 겨우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BMW GT에서 2011년식 마티즈로 추락했습니다. 1.4억을 손에 쥔 지 단 3주 만에 빚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1000만원 차를 사야지 하면서도 손은 이미 또 충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500충, 올인주, 또 500충, 올인주. 결국 마지막 1000까지 올인으로 날리고 남은 건 햇살론 1000으로 산 중고 마티즈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엔 대출 이자 낼 돈 200만원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49살 30년 도박 인생에서 처음으로 1.4억이라는 큰 수익을 냈지만 결국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 지옥문을 스스로 열어버렸습니다. 가족에게는 단 10원도 가져다 주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 제 얘기는 단 하나의 교훈으로 끝납니다. 도박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볼루션 14연패의 지옥, 3천만원 순삭된 그날. 나는 원래 주식을 오래 해오던 사람이었어. 그러다 우연히 카지노를 접한 게 1년 전쯤이지. 처음엔 단순히 홀짝 개념이라고 생각했어. 충분히 계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착각이 들었거든. 시드 300만원, 그리고 내가 세운 전략은 마틴 시스템. 에볼루션을 제외한 다른 게이밍에서 수차례 데이터를 뽑아 돌려보고 하루 30만원 수익을 목표로 도전했지. 원칙도 세웠어. 팔마틴까지 가거나 시드 대비 100만원 손실이 나면 무조건 그날은 스톱한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은 순조롭게 연승을 이어갔어. 하지만 그 착각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지. 어느 날 에볼루션 게이밍으로 옮겨서 같은 방식으로 마틴을 이어가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통하던 패턴이 자꾸만 깨지는 거야. 하루 이틀 정도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그게 며칠이고 반복되더라. 결국 난 욕심을 내서 12마틴으로 기준을 늘려 도전했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지. 여지없이 깨지는 거야.
12마틴 이상 넘어가면 시드가 감당이 안 된다. 그제야 느꼈지. 아,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에볼루션 바카라를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블랙잭으로 옮겨가 다시 마틴을 실행했어. 처음 며칠은 괜찮았지. 다시 순조롭게 굴러가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결국 그날이 오더라. 아직도 잊을 수 없어. 무려 14연패. 딜러는 블랙잭을 4번 연속으로 잡고 20을 6번, 19를 4번. 완벽한 지옥이었지. 그날 하루에만 그동안 벌었던 금액까지 합쳐 3천만 원 가까이 손실. 그 뒤로 나는 변했어. 이성을 잃고 분노 베팅을 하기 시작했지. 조금의 수익에도 만족하지 못했어. 잃은 돈만 눈에 밟혔고 본전 생각뿐이었지.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무너졌고 결국 올해 2월 초에 단도를 선언했어. 지금까지도 다시 카드를 쳐다볼 엄두조차 안 나. 사실 난 큰 금액을 딴 적은 없어. 하지만 에볼루션 게이밍에 대한 미국 실험 자료를 본 적이 있어. 참가자 1000명에게 1인당 $100를 주고 게임을 하게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 줄 알아? 285판이 넘어가자 승률이 급격히 줄었고 결국 500판이 되기도 전에 전원이 전부 오링. 결과는 뻔했어. 카지노는 애초에 돈을 따는 곳이 아니라 돈을 쓸어가는 곳이더라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재발 욕구조차 안 생겨. 단순히 그 쾌락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게 이제는 너무 아깝게 느껴지거든. 나무위키에 나오는 마틴게일 설명이 딱 이래. 뭘 어떻게 걸든 환급률이 1보다 작으면 결국 돈을 잃는다. 모든 도박장은 환급률을 1보다 작게 세팅해놨다. 그게 도박장이 돈을 버는 원리다. 결국 확률과 기대값이 모든 걸 결정하지. 판돈을 어떻게 거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현실의 도박 중 승률 배당이 1을 넘는 게임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의 재산은 유한하다. 카지노는 베팅 한도를 설정해놨다. 시간 대비 효율도 낮다. 결국 결론은 단순해. 배당이 5,050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론 늘 카지노가 51, 플레이어가 49.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시드는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재발은 단도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또다시 지옥이 반복될 뿐이야. 힘들어도 욕망이 흔들려도 이겨내야 해. 우리 모두 단도에서 살아남자.